분석장인입니다. 통계, 이 수많은 통계들, 또 제가 여러가지 이제 말씀드릴 통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통계들을 조금씩 만져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값과 표준편차를 알아볼 건데, 이 두 가지는 탐색 분석,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EDA,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흐름인지 파악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에는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최고값은 몇인지, 최저값은 몇인지, 평균, 합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굳이 파이썬을 쓰지 않고,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부분 다 포함해서 엑셀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엑셀로도 탐색 분석은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엑셀로도 그렇고 이 파이썬으로도 제가 이 코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저 중앙값을 확인해 보는 이 과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중앙값하고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평균값이 있는데요. 평균값 다들 아시죠? 값 A, B, C가 있으면 요 세 가지의 값을 다 더해주고 요 합계를 나누기 개수 3개니까 나누기 3으로 해서 평균을 만들어냅니다. 이 평균이 국가지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내는 뭐 근로자들, 사업자들 말고 근로자들의 연봉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제가 기억 남았던 게 연봉 3천이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조금 번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요. 불과 작년 얘기죠.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만 하더라도 연봉 3천만 되면 그래도 돈 좀 번다. 그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인정받으면서 나름 충분히 살아가는데 무리 없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 연봉 3천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봉 3천이면 사실 물가 인상 대비했을 때 그렇게 살기 수월한 연봉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3천을 사실 중앙값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전체 값을 가지고 합계로 이제 평균을 내버리면 가령 이제 연봉이 정말 최저시급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반대로 연봉이 뭐 일단 뭐 의사만 하더라도 웬만한 바보짓 안 하면 의사도 억대가 넘어가죠. 그리고 뭐 조금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급여가 높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사실 뭐 상여금, 성과금 다 빼고 1억, 2억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3억으로 넘어가면 사실 거의 이사급이죠. 이사급은 거의 이제 대기업 이사급도 뭐 3억에서 5억 정도는 벌기 때문에 이게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연봉 전체 테이블을 갖고 합산을 해서 그 근로자 수대로 나누려고 하니까 차이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연봉 3천이 굉장히 상위권에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수준이라고 나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5천, 6천은 돼야 좀 이렇게 넉넉하게 좀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거처럼 평균은 어떤 지나친 이상치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저시급을 받는 직원분들이나 근로자나 혹은 연봉이 2억이 넘어가는 근로자들, 이런 이상치 근로자들, 이런 이상치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봉 3천을 받는 사람들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가 너무 이제 중간 정도가 3천이다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원래 5천 정도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너무 사실 값이 사실 너무 조금 편차도 심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돼서 중앙값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중앙값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중앙값에 대해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값을 보시면 일단 이렇게 홀수인 경우가 있어요. 홀수인 경우에 요거 예시로 한번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자. 이거 살리고, 자, 실행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쵸. 예, 여기 밑에가 좀 잘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홀수인 경우에 중앙값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어떤 계산도 필요 없어요. 홀수니까요. 요즘 쭉 보시면 20, 17, 20,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수가 뭐죠? 36, 29 아닐 거고요. 25입니다. 그래서 중앙값이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남는 거, 그래서 25가 중앙값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짝수인 경우에는 뭐 조금 계산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짝수인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짝수인 경우도 또 보시면 16, 10.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값이 뭐죠? 세 번째 큰 값. 그다음에 네 번째 큰 값, 다섯, 여섯. 그러면 지금 세네 번째가 25랑 31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25와 3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56이 되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제 두 개잖아요. 값이 카운트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씩 카운트를 하는 거니까 카운트를 하면 두 개의 값이 쓰인 거잖아요. 하나, 둘. 예. 그러면 더해진 56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 중앙값이 나오게 됩니다. 짝수인 경우에. 그러면 중앙값이 28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 전체 중앙을 봤을 때 이제 28이 중앙 정도 값이 됩니다. 이게 되고요. 홀수인 경우에 이렇게 35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값을 확인해서 적정선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